술에 관대한 우리 사회. 술에 너무 노출되어 있죠. 그리고 문제의식도 안 느끼잖아요. 하지만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음주 문화 역시 달라지고 있습니다. 10시 이후에는 다 필요가 부과됩니다. 줄어든 술자리 대신 늘어난 홈술과 혼술. 혼자 술 먹으면서 음주량이 늘어나고 자제시킬 사람도 없게 되고 방역 조치로 시작된 금주구역 논의. 일반 주민들한테 설문조사해보면 70~80%다 찬성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술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사회. 코로나19 사태는 우리 음주 문화를 바꾸는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음주의 폐해와 함께 앞으로의 과제를 짚어봅니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가 시작된 후 첫 금요일 밤.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홍대 앞 번화가입니다. 밤이 될수록 더 화려한 조명으로 불야성을 이뤘던 거리. 밤 10시가 되기 전 일찌감치 불이 꺼지는데요. 어두워진 거리에는 유흥을 즐기는 사람들 대신 경광봉을 든 시민 순찰대가 나타납니다. 4단계 공원에서 음주를 금지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개도시가 10시 이후에는 다 필요가 부과됩니다. 마스크 쓰시고 철수해 주시고. 예. 공원에서 술을 마시던 커플이 황급히 일어섭니다. 현재 밤 10시 이후 공원 내 음주는 금지된 상황. 이번에는 3명이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데요. 순찰대가 보이자 서둘러 자리를 뜹니다. 4단계부터 우리가 개도를 하고부터는 이렇게 많이 줄었죠. 예전 같으면 여기가 다 젊은 애들이 거의 맥주 먹고 했던 자리거든요. 코로나19가 시작된 지 1년 반. 술집이나 식당이 일찍 문을 닫고 공원이나 한강에서는 야외 음주까지 금지되면서 음주 문화 역시 달라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식당이나 이런 데가 다 영업 제한이 있으니까 좀 일찍 파하는 편이죠. 그래도 확실히 예전보다는 덜 모이는 것 같아요. 술자리 자체를 안 가는 편인 것 같아요, 확실히. 저도 술자리 가져도 그냥 한 명이랑 그냥 이렇게 수다 떨려고 가는 정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지난해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 이후 음주 행태가 바뀌었다는 사람들 중 주점 이용은 줄고 집에서 술을 마시는 빈도는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친구나 직장 동료와 많이 마시던 술을 이제는 혼자 혹은 가족과 함께 마신다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20대, 30대인 경우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술 마시는 걸 좀 불편해하시는 개인적인 성향이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술이 조금 증가하고 있었는데 이 코로나19 사태로 조금 더 많이 증가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혼술 문화로 인해 일상 속으로 더 파고든 술. 잘 느끼지 못하는 사이 음주량 또한 늘 수 있습니다. 혼술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뭐냐면 이제 가랑비에 옷 젖는지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혼자 술을 먹다 보면 잘 취했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혼자 술 먹으면서 음주량이 늘어나고 자제시킬 사람도 없게 되고 뭔가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 개개인이 경각심은 가져야 되지 않나. 술은 스트레스를 해소한다고 믿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고 그러니까 그 술을 먹게 되고 그래서 빈도가 늘었다고 나와요. 근데 빈도가 늘면 양이 늘어나게 되거든요. 처음 이제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알코올 중독으로 갈 수가 있는 거고 아동 학대, 뭐 방임, 폭력 이런 것들하고 연결됩니다. 술로 인해서. 그냥 그 중독의 문제가 아니고 그것이 가정폭력까지 쭈루룩 연결되는 그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 거가 큰 문제고. 공원 내 음주 단속이 한창인 시간. 공원 주변은 과연 어떨까요? 술을 들고 공원을 나선 사람들. 근처 거리에 다시 자리를 잡고 술을 마십니다. 인원만 2명이 넘지 않는다면 단속 대상은 아닙니다.
저렇게 나가서요 2명 찢어 앉아서 그냥 쭈그리가 앉아서 도로에서 먹어도 아무 제재가 안 되는 거예요. 공원 나가서 요 바로 옆에 가서 많이 드시고 계세요. 근데 그거는 저희가 제재를 못 하고. 서울시는 코로나 방역 상황과 별개로 공공장소 음주를 24시간 규제하는 것에 대해서 온라인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30일부터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면서 지자체가 금주구역을 설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금주구역을 지정할 수는 있었는데 모법이 없었던 거죠. 법의 근거가 없이 그냥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의해서 금주구역이라고 하지 못하고 음주청정지역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한 80개 지방자치단체가 이미 그걸 하고 있었던 걸 이번에 이제 국가가 법을 만들어서 모법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단속할 근거, 벌금을 부과할 근거를 확보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술을 마실 수 없는 장소. 아직은 고개를 갸웃하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전 지역에서 야간에 마시면 안 되는 건지 아니면 그 특정 공원에서만 마시면 안 되는 건지 그런 것들을 좀 자세하게 몰라가지고 좀 애매하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게 지정을 해놔봤자 어차피 또 지금 담배 또 다른 지역에서도 할 거고 금연구역이라고 해도 뭐 몰래 막 피기도 하고. 공원이나 거리 어디든 시간 상관없이 자유롭게 술을 마실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금주구역이라는 단어조차 낯설게 다가오는데요. 다른 나라에서도 공공장소 어디서든 술 마시는 사람을 볼 수 있을까요? 뉴욕은 공원에서 뚜껑이 열린 술병만 갖고 있어도 $1,000 이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습니다. 싱가포르는 공공장소에서 밤에 술을 판매할 수가 없고요. 공공장소 주치자의 술병을 압수하고 경찰서에서 보호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164개국 중 공원과 거리에서 음주를 규제하는 나라는 71개국. 주요 20개국 G20 가운데 금주구역이 전혀 없는 곳은 우리나라와 남아공뿐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외국에 가서 여행하신 분들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상대적으로 갔다 오신 분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야 우리나라만큼 술 먹기 좋은 나라 없어. 이게 아주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은 대부분 장소나 시간대를 정해서 음주를 허용하지 그냥 아무 규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시민들의 목소리는 어떨까요? 취객이 주는 불편과 불안감을 호소하는 의견부터 지나친 규제라는 의견도 있는데요. 술 마시는 장소를 제한하는 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걸까요? 모든 구역이 금주구역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해수욕장이 있어요. 그럼 해수욕장의 전부를 금주구역으로 한다가 아니고 해수욕장 전체 중에 일부는 금주구역이에요. 그럼 다른 곳은 뭐예요? 음주 허용 구역인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가서 가족들하고 가서 저는 음주 허용하지 않는 곳에 가고 싶다. 금주구역에 가고 싶다. 그럼 거기 가면 청정한 곳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술을 한 잔 먹고 싶다. 그럼 그거 허용된 곳에 가서 마실 수 있잖아요. 자유를 더 확대하는 거지 자유를 구속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철학과 가치와 맞지 않는다. 그거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정반대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차, 2차, 3차) 새벽까지 이어지는 술자리. 섞어 마시고 빨리 마십니다. 취할 때까지 마시고 취해도 더 마시는 과음과 만취의 음주 문화. 단지 이게 과연 술 마신 사람의 건강만 해치는 문제일까요? 간접 흡연이 있는 것처럼 간접 음주 폐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음주로 인해서 다른 술 마시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피해를 본다. 음주운전이 대표적인 거고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공공장소에서의 그 피해도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술 먹는 사람들 때문에 소란, 잠 못 자는 사람이 생기는 거죠. 그다음에 만나지 않아야 될 토사물 같은 걸 봐야 되는 거죠. 폭력도 경험해야 되죠. 한 설문조사 결과 공공장소에서 타인의 음주로 피해를 입었다는 응답은 98.4%에 달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음주로 인해 토사물, 악취와 소음 피해는 물론 거리 취객으로 인해 위협감, 불안감 등을 느끼는 건데요. I think at night I can see a lot of drunk people in the streets, and I think it's not really safe, even for those people. Drinking culture is more present in Korea, then yeah, it would cause more accident, but it's. 이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차를 발로 걷어차고 위태롭게 전신주 꼭대기에 올라서기도 합니다. 처음 보는 택시기사를 폭행하는가 하면 아예 택시를 훔쳐 인도 위에서 아찔한 고개 운전을 펼치기도 합니다. 모두 술에 취한 사람들입니다. 또 실제 범죄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전체 범죄 가운데 29%가 술에 취해 일어났는데요. 살인, 방화 등의 흉악 범죄, 폭행, 감금 등의 폭력 범죄의 거의 절반은 술에 취한 사람들이 저질렀습니다. 한 해 약 300여 명이 음주운전으로 목숨을 잃고 공무집행 방해사범 10명 중 7명은 주취자입니다. 술 때문에 공권력까지 흔들리는 겁니다. 전전두엽이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냐면 이성으로서 해서는 안 된 행동들. 그러니까 막 이렇게 저희가 본능에 치우치지 않고 뭔가 억제해주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억제해주는 능력을 억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탈억제가 나타나기 때문에 평소 같으면 하지 않은 행동들이 막 나오게 되니까 실제로 이런 범죄라든지 충동적인 행동들로 이어지게 되는 거겠죠. 알코올은 1급 발암물질이기도 합니다. 술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사람만 2019년 한 해 4,694명. 매일 대략 13명이 술 때문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음주,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총진료비 지출 규모는 음주와 흡연이 비슷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금연 관련 예산이 1,000억 원인데 반해서 음주 폐해 예방 예산은 고작 10억 원, 100분의 1도 안 됩니다. 96년에 건강증진법이 제정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건강증진 부담금이 담배로부터 나오잖아요. 그 돈을 가지고 사업을 본격적으로 하게 된 게 2000년대 중반 후반이에요. 공익광고 캠페인의 노출도 굉장하고 그리고 만드는 것도 굉장히 잘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임팩트 있게 만들어서 국민들 의식이 변화되는 것에 기여를 한 것이죠. 근데 그에 반면에 절주에 관련된 예산도 굉장히 미비하고. 그러니까 음주 폐해를 알리는 데 쓰는 돈이 1년에 15억도 안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국가가 사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느냐 하는 거죠. 우리 사회는 여전히 술에 관대합니다. 술을 권하고 술을 취하도록 마시는 음주 습관에 대한 문제의식 역시 미미합니다. 취하는 거에 대해서 누가 뭐라 그럴까 사회적으로 어떤 규범에 뭐 이상하게 보거나 이렇지 않잖아요. 아주 그냥 정상화죠. 일상생활 하다 보면 한 잔 먹고 취해야지 이러는 거고 심지어 건배할 때도 취하자 아니면 먹고 죽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집단에서 취함을 똑같이 하도록 뭐라고 할까 이렇게 동기화시키고 만들어내려고 하는 사회적 압력이 존재하죠. 술에 대한 긍정적 인식. 다시 말하면 술이 스트레스를 해소한다든가 그리고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돈독하게 해주는 물질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인식이 지나치게 큽니다. 술에 관대한 사회 분위기. 문제는 술에 취해서 한 행동은 용서해주는 관행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범행을 저지른 주취자들은 한결같이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하는데요. 기존에는 형법 제10조 2항을 보시면은 심신미약 규정이 있어요. 이 규정 때문에 술을 먹었다. 그럼 정신이 온전하지 않다. 그럼 이제 형법상 책임이 감경이 돼요. 법관은 그동안 이 규정 때문에 술을 먹고 주치폭력을 했다. 그러면 역시 양형 그 검거 기준에 따라서 형을 감경하는 그런 것들이 꽤 오랫동안 발행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술을 마셨다고 하면 솜방망이 처벌로 이어지는 관행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가중처벌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다음번에 술이 취했어도 똑같이 안 좋은 행동을 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약간 오히려 그걸 빙자해서 약간 좀 책임을 회피하려는 그 수단으로 삼을 수도 있기 때문에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더 가볍게 하는 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게 근데 최근에 바뀌었나요? 최근에 바뀌었습니다. 감경해야 한다가 아니라 감경할 수 있다라고 임의적 규정으로 바뀌었어요. 경우에 따라 감경할 수 있는 것으로 2018년 개정됐지만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동안의 관행이 문제죠. 특히 이제 양형 기준이 문제예요. 아직까지도 양형 기준에는 심신미약이 감경 요소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법정형은 높은데 집행은 미약하고 형량도 굉장히 낮아요. 겁을 안 먹죠. 술에 대해 아무런 제동이 없던 사이 1급 발암물질 알코올은 음주를 권하고 미화하는 광고의 홍수 속에 긍정적인 이미지로 포장돼 왔습니다. 조신선해. 그 연예인들도 술 광고를 너무 하고 싶어 한대요. 본인의 성공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처럼 잘 나가는 연예인들이 내가 술을 먹으면 저 젊고 예쁜 연예인처럼 될 것 같은 이런 광고에 뭔가 판타지가 생기게끔 쭉 몰고 가는 나라는 잘 없어요. 주류 회사의 여러 가지 광고나 마케팅들이 연결되어 있고요. 지금 금주구역 지정 또는 알코올 정책에 관한 거를 강화하려고 하면 일반 주민들한테 설문조사해 보면 7, 80%다 찬성입니다. 그럼 누가 반대하는 거예요? 나머지 그 10 내지 20%의 사람들이 반대하는데 그분들은 조직화되어 있어요. 조직화되어 있다는 것은 주류 회사의 경제적 이해관계 때문에 굉장히 조직화되어서 조직적으로 저항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상업적 결정이라고 그래요. 되게 중요한 일이죠.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 따라서 주류 광고에 대한 규제도 강화됐습니다. 이제 TV뿐 아니라 다양한 매체에서 주류 광고가 금지되고 버스, 택시, 여객선 등 대부분의 교통수단에서 주류 광고가 금지됩니다. 건물 벽면이나 옥상 등의 전광판에 노출되는 동영상 주류 광고 역시 볼 수 없게 됐습니다. 실제로 충북 옥천군은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공공장소 103곳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했는데요.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적극적인 금연 캠페인을 통해 국민들의 인식이 달라진 것처럼 전문가들은 술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는 계기가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담배 정말 사무실에 다 폈고 비행기에서도 피고 철도에서도 피고 버스에서 피고 다 그랬었는데 흡연에 대한 태도가 국민적 태도가 이제 그렇게 확 바뀐 거는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한 가지 들어라 그러면 공공장소에 금연구역 그거를 들거든요. 그러면서 사람들의 생각이 여기서는 안 되는 거구나. 왜 안 되느냐 하니까 간접흡연 폐해를 알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규범이 생겼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이 금주구역이라는 것도 그런 의미에서 좋은 이제 변화의 어떤 모티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규제가 만들어지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교육 수준이 높아서 잘 따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의식이 먼저고 규제가 뒤따라가야 된다는 분도 있지만 저는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규제가 만들어지면 그거와 더불어서 시민의식도 같이 성장해서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인식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반복되는 음주 사고와 주취 범죄. 술에 관대한 인식과 정책은 막대한 사회적 비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학교의 학생들이 음주로 인해서 사망하거나 다치는 일이 해마다 이제 입학 시즌 때는 있는데 왜 그럴까? 학생들의 문제일까? 제도의 문제일까를 따져보면 어떤 일이 반복된다는 건 제도의 문제이다. 사회와 국가가 술 마시지 않는 사람을 술로부터 두려운 음주로부터의 그 폐해를 보호해줄 의무가 있다.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걸 해야 되는 거죠. 음주 폐해에 대해 공론화 기회가 생긴 지금
건전한 음주 문화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사회적 합의가 절실한 때입니다.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노력들, 이런 게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엄청난 재원이 투자가 되고, 그래서 법이 바뀌게 되고 시민의식이 바뀌게 되면서 교통사고율이 사망자가 많이 줄어드는 것처럼 인식이 바뀌려면 이게 문제라고 인식을 하고 투자가 필요합니다. 산업, 학계, 문화, 국가적인 차원, 이 모든 게 다 맞물려야지 변화가 나타날 겁니다. 간단한 작업이 아닐 거예요.